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재회를 한눈에 설명하는 영상이자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가 없는 영상일 겁니다. 저보다 먼저 혹시나 이 원리를 올리신 분이 계시면 그냥 제가 이 영상을 없애버릴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재회 상담사들을 교육하거나 어떤 클래스들에서 인강업체 같은 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꼭 재회 인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그 내용입니다. 모든 재회는 오늘 제가 얘기할 이 6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상담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상담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재회를 헤쳐나가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영상이에요. 자, 여러분, 재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너무 여기저기 하는 말들이 다 다르죠? 재회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더라도 어떤 분은 진짜 이분은 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구나, 자,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몇 번의 경험만으로 일반화를 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모든 경험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분만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참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더 이상 이런 혼란감을 가지지 않게 될 거예요. 재회를 오늘 얘기하는 대로 정리하고 보면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뚜렷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이별을 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연인으로서의 가치를 상대방으로부터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을 단순히 연애 감정 상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치 상실이란 단순히 감정 상실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이별을 선택했다면 이성적으로 더 이상 연애를 지속할 수 없다든지, 환경적인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별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모두 연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재회와 연애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이 아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타오던 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차를 애지중지하고 타고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차에 흠집도 나고 볼빵도 나고, 처음엔 애지중지 세차를 해도 손세차만 하던 차를 기계 세차를 돌리기 시작하며 점점 차에 대한 애정이 줄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차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새 차를 구매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애 첫 차를 가지게 된 동생이 차를 새롭게 보수하고 수리를 합니다. 외관은 새로 도색을 하며 깔끔해지고 새로운 오디오를 담아서 음악도 선명해집니다. 기스가 났던 내부는 실내 시트지를 붙여서 마치 깔끔한 예전에 출고 당시의 내 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 차를 동생에게 넘겨준 것이 어느새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재회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잃었을 때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에 특별하게 걱정하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불안감까지 조성하고 최후의 제안을 한다면 재회에 성공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하게 찾아보는 이런 상황에서 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이런 연락 상황인데 재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콘텐츠들도 사실상 각각의 상황에 맞게 위의 단계를 세분화한 것이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재회의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요,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재회는 모두 이 6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관심 끌기, 두 번째로 가치를 증명하기, 세 번째로 불안 요소 제거하기, 네 번째로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기, 다섯 번째로 마지막 제안 던지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회를 한 뒤에 만족도 관리. 자, 각각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심 끌기. 자,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우리 관심을 끌 수 없다면 애당초 그 물건의 상세한 기능과 스펙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기업에서 차를 풀체인지할 때 가장 먼저 공개하는 것이 디자인이죠. 사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의 엔진이나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연비 등등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고객이 디자인에서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애당초 그 차가 얼마나 성능적으로 뛰어난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차의 외관처럼 우리의 외모를 개선해서 관심을 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의 하나로서 외모를 개선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 상대방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관심을 끈다는 것 자체도 이번에 일종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연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보다는 외모나 타인들에 대한 인기 같은 외부적인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관심을 끄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가치를 증명하기. 상대방의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든 끌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연인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가치 증명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별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성으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매력적 가치를 회복해야겠죠. 또는 내가 결혼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상대방이 판단한 상황이라면 내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제시들이나 나아진 사회적인 여건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증명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별은 복합적인 가치 상실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방면적으로 나한테 부족한 가치들을 증명해 나가야 할 거예요. 세 번째로 불안 요소 제거하기. 자, 가치 증명까지 성공했다면 대다수 재회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 때문이에요. 재회를 했다가 과거의 힘든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단점 때문에 이별을 했는데 과연 고쳐졌을까? 만약 재회를 했다가 다시 힘든 과정을 겪으면 내 감정은 어떨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 물건을 내가 샀다가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이 물건이 금방 고장나면 어떡하지? 만족하지 못한 성능이라면 환불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의 이런 불안 요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고객 권리 보장을 약속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2주간 이용해보고 결정하세요. 구매 후 몇 년간은 AS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만족하지 못한다면 2주 내 100%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자, 고객들은 이런 불안을 최종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구매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재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가치를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전히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재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상대방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약속들을 건냄으로써 상대방이 재회를 선택하는 것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행동으로 증명을 하거나 어떻게든 상대방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주어야 재회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워낙 다양하지만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디테일한 방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6단계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니까 만약 이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재회인강 시즌2를 한번 참조해 보시거나 댓글로 질문을 하세요. 자, 넘어가죠. 자, 네 번째, 선택을 제한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만일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무기한적으로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진행한 이 세 가지 단계는 아무래도 자기가 언제든지 선택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재회를 빨리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게 그 순간에 우리를 좋게 생각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에이 그냥 재회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상대방이 아무리 내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어서 재회의 니즈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선택하면 재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이 있다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물건 거의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90%까지 찼는데 지금 수량이 2개가 남았다. 자, 이 문구를 보면 서둘러 결제와 구매를 서두르듯이 상대방에게도 나도 이 관계를 이렇게까지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져 가겠지. 자, 이런 말들로 상대방에게 지금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제안하기. 대체적인 제외가 4번의 단계에서 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외를 망설인다면 마지막 제안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체로 애매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2가지를 강조해야 해요. 첫 번째로, 이미 나는 너에게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보다 나은 연애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다. 두 번째로, 나도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선택들도 고려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다른 선택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이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워딩이에요. 더불어 대체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 나 이외에도 다른 이성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제외를 망설이는 입장이라면 실제 제외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제외 선택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만족도 관리.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한 뒤에 실질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불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창고에 처박아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생에 다시는 그 브랜드의 물건을 선택하지 않겠죠. 자, 제외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한 커플들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재회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 또한 반복되는 불만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사람과 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이별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재회만 한다면 서로 노력해서 이겨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냉정하게 따지자면 이건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에요. 재회를 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만족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만 노력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서 제외를 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제외 초기에는 상대방의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신경을 쓰는 것이 맞아요. 이후 상대방이 충분히 만족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거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때 가서 조금씩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하고 본다면 재회와 이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가 아주 유사한 구조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세일즈의 순서가 있듯이 여러분이 과연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단계를 모두 헤쳐나가기에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단번에 제어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현실이 다른 경우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 항상 존재하고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서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